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제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56대 39. 절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평가와 일치합니다. 이번 선거 판을 누가 이렇게 키웠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준엄한 민심을 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죠. 일단 멈춰야죠.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잘못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고 국민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집니다. 멸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은 과연 바뀔까? 대통령은 바뀔까? 여당은 바뀔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부터 한번 전망해 봅시다. 당장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행 장관 임명 강행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런 정도 됐으면, 만약에 정상이라면 기존에 했던 방법의 자진 사퇴를 통한 사퇴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뀐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 해봤던 지명철회, 이 카드를 쓸 것도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렇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패널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김행 장관 지명 철회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OX로 한번 좀 전망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철회할 것 같다라면 O,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X. 두 분은 지명 철회할 것 같다, 두 분은 안 할 것 같다. 먼저 장성철 소장, 지명 철회할 것 같습니까? 한데요. 제가 아침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우리가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일성으로 내놓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김행 장관에 대해서 추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김행 장관 재송부 요청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하는 형식으로 갈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그러면 했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라는 표현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안 함으로써 김행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철회를 할 것 같습니까?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런 형식을 취했고 일단 임명은 안 할 거다. 네, 당에서도 이거 임명하시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여권 내에서는 일단은 좀 임명 안 하는 걸로 분위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걸로. 네. 김두수 대표가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임명을 강행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실제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까지는 아닌데 뭐 벼룩도 낯짝이 있을만하다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형식을 밟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지금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를 보면 본인은 무오류고 본인이 결심하면 다 됐고 뭐 이런 식의 행식이라 아마 진정한 어떤 국민들의 이번 그 심판을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는 고집을 피우고 후보자는 사퇴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나 해보면 우리 스픽스 지금 우리 정치 본색이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속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국정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하기로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임명 강행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임명을 철회하지도 않고 김행 장관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이 주도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이 잘못한 건데 대통령실이 행정부 내각을 임명하는 것하고 당의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행 장관의 추천은 뭐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하듯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는 하지 이렇게 마십시오. 추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김행 장관을 갖다가 낙마시킨다? 그러면 본인의 무오류에 금이 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 진짜 김건희 여사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제 상대 불쾌하고 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거. 목소리도 변조해 주시고. 웬 하마스입니까? 네. 김정욱 교수께서는 이번에는 바뀔 것 같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도요. 꼼수죠. 뭔가 하나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도 상관없이 이 정도의 준엄한 상황이 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당에서 좀 와달라. 강서구에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얘기 누가 했는지 색출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거 누가 했는지 색출하겠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국민의힘 비도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아래 예를 들면 선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데요. 김행 하나 정도는 좀 털고 갑시다. 꼼수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 정당이 아니 대통령실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로 바치는 거죠 뭐. 제 생각엔 그 정도 수준에서. 예. 방금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이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대로 뜬 건 아니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김행 후보자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아마 김행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할 듯 이렇게까지 속보가 떴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두게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안 써봤던 지명 철회 카드 쓰는 것도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요. 우리 패널 분들보다는 더 부정적입니다. 마운틴맨님 절대로 철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김선님 반성도 안 하고 지명 철회. 방종철님 콧방귀도 안 낄걸. 소도둑이 되셨네님 사람 안 바뀝니다. 울타리님 임명하겠죠. 카투사님 절대 안 바뀝니다. 발해의 꿈님 오만과 독선이 변할까 오히려 더 폭주할 것 같은 느낌. 공정과 상식 기치가 무너졌는데. 영성님 술 종류는 바꾼다에 한 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국정 운영 방식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책임지지 않는 것? 저는 국민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닫아버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회견하지 않는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대표 무시하고 안 만난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그리고 거기에 제1야당의 대표, 범죄자든 아니든 안 만나면 협치 안 됩니다. 법안 통과 어렵습니다. 안 만납니다. 이건 뭡니까? 오만 독선 오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기다렸고 투표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제 투표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데도 안 바뀐다? 큰일 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모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석에서 제일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차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이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에 안 바뀌면 대통령 불행해지고요.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검사 생활만 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검사가요, 판사가 검사는 이거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무죄를 때렸어요. 그렇다고 검사가 아 그래 저 사람은 무죄구나 이렇게 생각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옳다, 판사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거야. 이렇게 남 탓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선거에 졌으면은 정말 개혁하고 뭐 뼈를 깎는 뭐 혁신을 통해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들을 보니까 야 국민의힘 바뀌기도 글렀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처음에 왜 졌어? 그랬더니 험지라서 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로 나왔던 조치가 뭐였냐면요. 선관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TF를 구성하겠다. 선거 이거라. 이거 분명히 부정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세 번째 나온 조치가 뭐냐면 여당에서 당대표가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받겠다 해요. 아니 지금 임명직 당직자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사표를 받아요. 자신들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기 전에 대통령 짧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만해요. 바뀌어야 되는데 김행 장관 하나만 물어봤는데 대통령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이거 한번 좀 물어봅시다. OX로 한번 전망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만장일치네요. 이건 깔끔할 겁니다. 예. 깔끔하죠. 야, 김행 장관 후보자는 이 선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임명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자예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널들 네 분께서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고 전망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 제가 어제 그제 그 한글날 강화문을 갔더니 70대 이상의 그 집회를 하는 분들이 대거 나왔는데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39%가 나왔잖아요. 딸딸딸딸 긁으면 39% 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공을 기반으로 한 이 숙미 사대주의자들, 거기다가 산업화를 했다, 근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화의 어떤 향수를 가진 것, 거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뭉치면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 10%가 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 30%라고 하는 아주 기득권에 기반한, 그러니까 영남과 수도권,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세력이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40% 이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적개심, 조국을 심판했고 조국을 심판하고 조국의 심판을 가져왔던 김태호를 공천해서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해보고 싶었던 욕구,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고정표와 근거, 자기들이 좀 더 쉽게 좋게 이야기하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를 잘 만들면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어쨌든 몇 프로라도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30%의 기득권에 기반해서 이들만 동원하면 철저하게 선거구가 하나일 경우에는 혐오와 반대를 열심히 조직하면 51일과 49에서 51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선거 전략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고 네 분 다 X표를 드는 순간 저는 참 절망했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옛날에 임금이 잘못하고 있을 때 충신과 또 뜻있는 백성들이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현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투표 선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상소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제하에 있는 선비들이 도끼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도부상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와서 이제 가마니를 깔아놓고 앉아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은 왕의 정책이 다 철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예의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 연산이에요. 저는 늘 이제 비교할 때 연산군하고 윤석열 대통령 많이 비교하는데, 연산군이 딱 한 번 후회를 합니다. 언제 후회했느냐? 바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때 딱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절대 전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상소했던, 아버지 때부터 모셨던 김처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활을 갖고 와서 앞에다 세워놓고 활을 쏴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자기는 끝내 무오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준혁 교수는 왜 안 바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확신범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 검사의 확신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자가 뭔가 범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탈탈 털죠. 압수수색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벌건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신 구속해서 협박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해서 탈탈 털어서 끝내 나와야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 그러니까 이제 무오류인 거죠. 본인의 특수부의 수사는 무오류여야 되는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특수부 검사들은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한 내용들은 정확히 맞는 거고, 대중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조선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에 왕은요, 정치를 의정에 맡겼습니다. 의정이 정치를 하는 거고요. 신하는 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는 의정이 하고, 신하는 간하고, 왕은 그걸 받아안고, 백성들은 이 격쟁을 벌여가지고 자기의 내용들을 갖다 꽹가리쳐서 알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도 조선시대에는 상식적인 소통의 정치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오히려 북한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러거든요. 수령은 무오류예요. 그러니까 무오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춰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확신범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의 어떤 신성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내년 4월에도 참패해도 이걸 못 버릴 것 같아요, 느낌이. 성적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왜 안 바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까 좀 뭐 검사의 스타일,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다 성공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당이 선거 치른 거지 내가 치른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예,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이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 스픽스 정치 본색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다른 것만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통 보수 우파 채널 이런 형식으로 좀 앞에 대통령의 알고리즘에 좀 뜨게 하시면은 대통령이 우리 정치 본색 보고 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집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이런 그러니까 목요일 제목을 날짜는 가지고 빼고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는 그것만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시죠. 제 이름을 이봉규로 바꾸라고요? 차마 그 얘기는 제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뭐 대통령이 안 바뀌더라도 또 핑계를 당으로 댈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위로부터 변화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총선을 앞둔 선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펼쳐진 선거입니다. 쉽게 당선이 됐던 텃밭, TK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은 몰라도 수도권 지역 출마를 꿈꾸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것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김기현 대표 참 쉽게 복잡하게 우여곡절 끝에 대표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계속 갈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번 네 분 전망 한번 들어봅시다. 김기현 대표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김종욱 교수 왜 고민하다가 안 물러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세 분 다 물러날 거라고 봤는데.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안 물러난다는데요, 저는?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면 X죠. 네, 안 물러난다. 김준혁 교수만 그러면 바뀐다고 세 분은 안 바뀐다. 바뀐다. 자, 그러면 세 분 설명을 듣기 전에 디톡스 우리 스픽스의 그 재밌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나와서 하는 토크 프로그램. 거기에서 김기현 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한 얘기가 있는데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당 대표라는 건 저도 짧게 경험해봤지만은 첫째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그늘 아래서 때로는 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인데 김기현 대표는 포지션을 못 만듭니다. 본인이 우리나라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포지션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못지않게 여당 대표도 힘든데 전혀 김기현 대표 역할이 무엇인지 대중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자리가 안 맞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공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했으면 그걸 밀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내가 공천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지 공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매일 가서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림받았던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얻었죠.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어기고 자기 뜻을 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그래도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이건 아니다라는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왜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거 패배를 봐라, 선거 패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대표가 당신 그만둬야지. 근데 우리가 당신 그만두지 않게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협박용으로 이번 선거 패배를 용산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 책임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책임이야. 험지고 뭐 임명직들 잘못이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분골쇄신하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도 바꿀 생각이 없고 김기현 당대표도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김종욱 교수는 무슨 근거로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샌드백이잖아요. 샌드백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아래에 있는 모래만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샌드백까지 바꿀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안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바꾼다고 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부에서 막 분출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대위 만든다는 얘기가 막 분출할 겁니다. 그다음에 윤핵관 중진들 나가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상황을 용인할 수가 없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자, 김기현 샌드백 그대로 있어. 안에 있는 모래 좀 바꾼 다음에 가자. 모래를 좀 센 거 집어넣으면 때리는 놈 손이 아프겠지.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 가고 지금 40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선거 체제로 가겠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체제를 건들지 않고 선거 체제로 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대거 거기에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서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대통령실이 통제 못하는 구도로 가는 상황들을 저는 용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서. 분석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김두수 대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자유롭게 당원과 또 그때 뭐 민심 반영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선출하도록 그냥 놔뒀다면 많은 주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됐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실력을 겨뤘던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초반에 올라오니까 잘라버려. 유승민 지워버려. 안철수 뭐 끝까지 남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밟아버려. 그 다음에 저 변방에서 그나마 소리 내고 있는 홍준표 시장 밀어버려. 다 죽여버렸잖아요.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권영세 장관 빼고 안철수, 나경원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별도 없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당을 이제 일색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수령체제처럼 만들어버린 거고 그 와중에 보수의 어떤 다양한 나름의 경쟁력, 색깔 이런 걸 이제 키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기현 체제로 딱 만들었고 김기현 체제의 변동이 있으려면 오늘 있어야 합니다. 딱 이 선거의 결과를 받아보고 적극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방송 패널 했던 그 수원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용남 의원 같은 분도 그러더라고요. 바꿔야 하는데 바꿀 힘은 없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생각하고 어제 뭐 드라이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주 이 수도권에 어쨌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도전해서 뭔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될 이런 힘이 내부의 어떤 스스로의 힘 이런 것까지 잃어버린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바꾸는데 비대위를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 수도권 전체에 약 한 100여 명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집단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다 무너뜨리면서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걸 과연 대통령실이 용인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들이 대의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리더십 자세가 돼 있느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도 진압될 거고 그런 바에야 그냥 김기현 체제로 가서 어쨌든 공천이나 받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대통령은 안 바뀔 건데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김준혁 교수님?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시즌2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쪽 사람들이 이 호재를 가만히 두겠느냐. 너무 이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쪽 사람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인촌, 이동관, 뭐 이재호 다 지금 들어와서 실제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의 어떤 뒤에서 컨트롤해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호 또 유인촌, 이동관 이 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함께 짜고서 이번에 당대표를 아주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될 거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뭐 김문수 같은 사람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본인들이 내세워서 향후 총선에서 자기 세력들을 갖다가 꽂을 거다. 여기엔 타협이 있겠죠. 대통령실 사람들 40명, 검찰 출신 그렇게 해서 우리 3자가 나눠 먹자. 우리가 과거 그 위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세 나라가 함께 권력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변화가 없으면 이런 심판이 내려졌는데 안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위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까 두 분 얘기 들어봤죠. 디톡스에서 박지원 원장,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 비대위 전망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김기현 대표 체제를 놔두고 선대위원장 제대로 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용산의 요구를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잘 들으니까. 네. 그렇지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용산의 요구를 거부할 그런 사람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 맡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게 그런데 박 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선거 때 선대위나 공관위를 출범시켜 보면요. 선대위나 공관위 위에 옥상호기로 존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관위에서 뭐 롤플레이를 나눌 수 있어요. 공관위에서는 세게 다 자르는 액션을 취하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당에 필요하니까 구제하자 뭐 이런 짝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고위와 당대표가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권위가 살아있어가지고 선대위와 공관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연명만 하는 상태로 만약에 최고위가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선거 때는 다급한 지휘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영이 안 서요. 네. 예. 비대위 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욱 교수? 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체제, 그러니까 그 김기현 또 당대표가 뭐 분권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분권 쇄신한다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 오더를 줘라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거기 따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임명직 당직자들 다 지금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니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아래 체제들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정당 체제가 아니라 소위 총선 체제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당내 흐름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실제로 내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정당이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은 아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어떤 요구 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에 맞게 아마 윤핵관이나 이런 라인들이 그 작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반만 비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한 형태의 비대위 사실상의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당이 안 바뀌면 지금 수도권에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선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공천에 목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보세요. 지금까지 수도권의 어떤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당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지금 요구가 나온 보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공천이나 받아야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당의 집착이나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 대통령 됐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그냥 당은 당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계속 공천권을 갖고 당에 집착하는 순간 당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냥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비대위 해가지고요. 김기현 아웃 좋아. 자 비대위 가자 이제. 자 대신 권영세 뭐 감흥이 있어요. 김한길 대통령 또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가려면은 당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모습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은 유승민 당대표
이준석 공천관리위원장 이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당 누구로 바꾸든 이철규 사무총장 바꾸든 말든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당의 관심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가 뭐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비유할 만도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같이 들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얘기는 해야죠. 헛된 꿈, 이런 거, 헛된 꿈. 예.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은 깨달을까? 대통령은 바뀔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많은 패널 분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으시니까 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